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총 3,5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억 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40.3%까지 높아졌습니다.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서울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1,089억 원으로 사고 건수는 51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고 규모입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도 203명에 달했으며 피해 사례 중 74.7%는 30대 이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전세 가격 하락 국면 속에서 관련 사고가 빈번해지자 국토부는 지난 1일 관련 대책을 내놓는 등 사건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세액은 16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고 미성년자 1명당 세액은 245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의 양극화로 사회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에 편법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 경우는 금액과 발생 건수 측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피해 사례 중에서 70% 이상이 2030 세대였는데요. 반면에 지난해 종부세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80% 이상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시장의 거래 절벽 속에서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부동산 전략 꾸준히 세워야 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6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말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돈이 어디로 쏟아지는지를 알면 투자의 방향을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박영신 소장님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에는 이제 돈들이 필요하죠. 특히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현재 주거라든가 도로, 철도 같은 SOC 사업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럼 과연 내년에는 예산을 어디다가 더 많이 편중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번 정부의 현재 실제적인 국토교통부의 업무 목표가 잡힙니다. 물론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발표된 이제 주택 정책 같은 경우도 270만 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 5년 동안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도로철도 같은 기본 시설들, 어떤 기본 간접자본 사업들을 어떻게 또 빠르게 진행시켜 주느냐. 도시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겠죠, 그게.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한 내년부터 이제 실행될 예산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3년도 교통부 예산이 총 55조 9천억 정도 잡혔습니다. 내년이. 그중에서 사업 예산이 2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기금이 33조 정도 돼서 총 합계가 55조 9천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자금입니다. 3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급여다, 일반 회계가 2조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교통망,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전투자와 필수 교통망 구축은 이제 같이 진행된 사업이라 보셔야 됩니다. 필수 교통망 구축 사업이 7조 1,600억 정도 되고요. 안전투자에 5조 8천억 정도를 현재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안전시설 관리에 그만큼 더 역점을 주겠다. 요즘 안전사고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래서 안전투자와 필수 교통망 구축을 같이 묶어서 거의 한 12조 정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광역교통망을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1조 9천억 정도. 교통대책과 대중교통을 추가로 늘릴 건지 노선을 새롭게 만들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6,700억. 그다음에 미래혁신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고속도로가 현재 하이패스화 되는 것도 다 미래혁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미래혁신 투자. 국토교통 연구개발하는데 5,5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33조 3천억 정도 잡혀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주택 공급에 실제적으로 33조 정도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12조 정도는 안전투자와 시설관리 이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과연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로 질 좋은 주택들이나 교통망 해소, 법규 체계 좀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거는 예산만 따졌을 때는 실제로 2022년도 예산보다 좀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2022년도 본 예산에는 60조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55조 9천억으로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4조 2천억 정도가 줄어든 거고 7% 정도요. 회계와 분야로 나눴을 때 회계 예산과 기금을 나눴을 때도 여기서 각각 현재 1조 9천억, 2조 3천억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거기에 또 SOC 사업과 복지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10%에서 한 5.3%대까지 줄은 거기 때문에 SOC 사업과 복지, 예산, 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현재 약간 줄어든 상태지만 이 예산들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역에, 또 필요한 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주거급여 대상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46%에서 47%까지 잡았고요. 거기에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에서 17만 9천 원으로 올렸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시게끔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이게 당연히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요. 22년 2조 1,800억이 2023년도에는 2조 5,7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900억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된 거고요. 17.9%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거급여 일반 회계가 같이 편성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분양주택은 대부분 융자지 않습니까? 실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들. 그래서 1조 3,900억 정도를 현재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실제적으로 341%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 융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분히 길을 열어주기 위한 어떤 금융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이거 발표됐던 내용들이죠. 이게 주택 공급 방법 중에서 5만 4천 가구 정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양주택 융자도 정확히 높게 책정을 한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주택구입이라든가 전세자금도 융자를 받거든요. 전세 융자가 11조
570억 원이었는데 이를 1조 5천억 정도 늘려서 16% 정도 늘린 거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 자금을 전보다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세입자로 이제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금액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주거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주택개정 2차 보전 지원도 현재 95.2% 정도 늘려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양주택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 가구가 16만 3천 가구에서 16만 3천 명에서 18만 9천 명 정도로 현재 약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부터 해서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융자를 더 많이 받아서 물론 이제 이자가 문제겠지만 이자 금리에 대한 조정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어떤 생애 최초화라든가 아니면 청년주택 이렇게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청년층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대상도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이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4,600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1,50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500억이. 그런데 42.3% 정도 늘어난 거고요. 또 도시개정이 20억 원 좀 더 플러스 됐고 또 전세보증금이나 반환 보증료 지원. 반환하는데 보증료가 또 들어갑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그게 현재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건건이 또 바뀔 때마다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61억 원을 신규로 지원을 합니다. 61억 원은요. 그리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전세 사기를 받은 요즘에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는 피해자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을 1,600억 정도 잡았다. 어차피 현재 전세 사기를 맞게 되면 그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다른 주택을 또 어떤 이용할 수 있게끔 대출 지원을 해준다.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광역교통 지원을 1조 9천억 정도. 그다음 필수 교통망 구축에 7조 1,600억. 필수 교통망이라는 얘기는 꼭 있어야 되는 교통망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로철도부터 해서 기본적인 대중교통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 이렇게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지만 이건 수도권 지역에 많이 방점이 찍힐 겁니다. 이건 워낙 수도권 지역의 거주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2천만 명 이상 거주하기 때문에 교통망 구축이 거의 다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안전투자에 5조. 그다음 5조 8천억 정도, 교통정체, 대중교통 지원에 6,700억 정도. 이렇게 광역교통 지원 사업은 현재 뭐 거의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요.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GTX부터 해서 간선철도의 급행철도, 그러니까 급행철도화 하는 거죠. 현재 철도를 급행화하면서 실제로 시간 좀 단축시키고 이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돈이기 때문에 그건 필수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이제 GTX가 들어가겠죠. 연결될 수밖에 없죠. 광역교통이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6,73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현재 실제적인 총 예산에서 218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의 2노선이 450억 정도가 빨리 더 늘어난 거고요. 더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러면. C노선 같은 경우도 176억 정도가 현재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집중을 시키면서 현재 보여줬던 광역교통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만큼 거기에 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거기에 광역 BRT 총 5개 설계 및 공사비 이것도 현재 129억 원. 환승센터가 총 8개가 들어가는데 이건 132억 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강남 삼성동에 있는 광역교통 환승센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현재 환승센터도 지원하게끔 만들어준다. 철도 역사를 만들고 현재 레일을 깔고 레일의 신설 노선이 없으면 기존의 철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설 역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환승센터를 만든다거나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런 부분에 현재 다음 정부에서 이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면서 현재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현재 자가교통 같은 경우도 메가시티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운행할 수 있게끔 또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 이건 뭐 비행기를 타고 안 타고 떠나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도로 철도를 이용한 그 교통망이 전국 2시간 정도로 생활권을 만들겠다. 신규 고속도로, 국도로 그만큼 더 확충하겠다는 얘기겠죠. 더욱더 많이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을 하고 가덕도 신흥공항이라든가 미래항공 수요를 대비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인구가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그만큼 도로 폭도 넓어야 되고요. 도로 어떤 도로의 그 많은 교통량들을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교통 체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도로, 철도, 공항 봤을 때 가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청주부터 해서 부산, 신항, 남해 서면부터 제2경춘국도, 남양주부터 춘천까지 가는 국도가 또다시 생깁니다. 하나가 강릉, 제진, 또 장항선, 남부 내륙철도라든가 춘천, 속초 이렇게 철도부터 도로까지 실제로 예산들을 더욱더 많이 늘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 이건 내년에 현재 예산되는, 내년에 집행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뭐 실제적으로 도로철도로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관리 사업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도로도 관리해야 되고 철도도 굉장히 크게 관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도로, 철도, 건설 예산이 5조 6천억 정도를 현재 실제적으로 5조 원 정도로 현재 건설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건설 예산을 줄인 대신에 실제적으로 현재 안전관리 사업, 안전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325억 원 정도 늘렸고요.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철도 예산도 좀 줄어든 편인데 안전관리에는 현재 3,700억 정도로 늘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과 관리 사업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빠르게 철도나 도로망 사업을 구축해서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그게 부실공사라든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관리가 또 엉망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관리에 그만큼 더 많이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또 지하 관리라든가 노후 기반 시설들 또는 도시철도가 노후 차량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된 차량을 개선해야겠죠.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이라든가 도로 보수 뭐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면서 첨단 도로 교통 체계와 연결시키고 그런 것에서 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조건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예산들이 그만큼 안전관리에 더욱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 내년 예산은 절반 정도는 주택을 만들기 위한 주택 공급, 거기에 또 그중에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 정도는 도로와 철도와 안전관리,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는 현재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사업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작게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는 주택 공급과 현재 안전관리, 거기에 따라서 도로, 철도가 보다 더 빠르게 광역화할 수 있는 여건들, 현재 전국을 2시간대, 또 메가시티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끔 보다 더 신속한 빠른 도로망, 철도망들을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현재 일단 예산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도로가 새로 생기는지요, 철도역이 새로 생기는지요,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교통 호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내년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토부 예산이 5년 만에 줄어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국토부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시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에서도 광역교통망이 가장 잘 발달된 데가 어딜까요? 강남이죠. 강남 서초입니다. 그런 지역들 광역교통망이 이미 체계가 거의 완성된 지역이고요. 추가적으로 GTX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더 신설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현재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에서 도보를 한 1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에 말씀드렸던 GTX C노선이 현재 이 삼성역을 지나 양재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리플 역선이 될 거고요. 교통망 체계 개선 사업 중에는 현재 도로망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지하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서초동에 있는 경부속도로도 서초 IC와 반포 IC, 잠원 IC부터 양재 IC 구간이 현재 지하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현재 상층부에 있는 현재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거 상업 지역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서초면 RHD 단지, 연구원 단지라든가 오른쪽에 도곡, 개포부터 해서 현재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이제 강남대를 중심으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이 강남 서초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 또 도달할 수 있는 여건들,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상가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이제 GTX 양재역이라고 또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강남대로와 연결된 업무 단지, 또 현재
신동아, 우성, 무지개 같은 이제 신동아, 무지개, 우성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현재 신동아만 남아 있는 거고요. 우성과 현재 무지개 같은 경우는 삼성과 LG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5,000세대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각종 보험사,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과 그렇다 보니까 양재역 사이에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업시설 밀집 지역들 당연히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강남역 권역부터 양재권역까지 가층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역 주변을 봤을 때는 양재역 주변을 봤을 때는 양재역도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붉은색 라인이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 안에 있는 초육세권이고요. 서초구청 또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주변에 이제 구청사 복합개발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다양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재 IC 주변에 봤을 때는 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현재 실제적으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또 전문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KT, 삼성, LG, 현대까지 거기에 스타트업 밸리 같이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체들 많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GTX 노선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착공을 해서 24년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좀 더 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개통 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삼성역 다음이 바로 양재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이 이 구간이 굉장히 비활성화된 구간입니다. 굉장히 조금 인구 집중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고요. 상업시설인데 불구하고도 이 주변 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수립이 되면서 주변이 굉장히 개발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어떤 상가고요. 29평 정도의 실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양재역 인근의 이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도 이제 앞으로 멀티 역세권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도 또 거꾸로 해도 똑같은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테헤란로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역삼역,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강남역에는 신분당선역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죠. 이미 신사역까지는 이미 신분당 연장선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또 주변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 대기업 중심으로 또 중소기업부터 해서 각종 관공서라든가 또 우리나라 공사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죠. 또 삼성역 같은 거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면서 이 주변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집중도가 많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인구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들도 워낙 많습니다. 물론 이제 탈강남을 한 기업체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제 들어오는 또 법인체들이 굉장히 또 강남 지역으로 많이 속속 입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의 주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결론적으로는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남역 주변에 대부분 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혼자 사는 직장 여성인 같은 경우는 미혼의 직장 여성이기 때문에 깨끗한 주거 형태 오피스텔 굉장히 선호합니다. 초역세권이면서 교통 편리하고 또 현재 건물 이용하기 좋고 이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또 임대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집가는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강남 서초는 솔직히 말씀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조금씩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한 계속 현재 호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부분이 벤처 산업벨트. 이게 강남구청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강남구 자체의 어떤 개발 플랜입니다.
봤을 때는 신사 노년부터 강남까지 또 양재부터 해서 도곡 개포르지나 수서까지 연결된 부분, 압구정 로데오부터 하기업까지 연결된 부분이 대부분 다 그 지역마다 색깔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영동대로 축으로 봤을 때 한류관광, 또 현재 벤처산업벨트에 연결된 테러노, 도산대로 축으로 연결되는 의료관광, 또 현재 실제적으로 양재 IC 중요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땐 도곡 개포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센터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현재 강남, 역삼, 손릉, 삼성이 포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실제로 재건축이 됐죠 이미. 그리고 예전에는 숙박시설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업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각 층마다 현재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오고 또 그 주변의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주거지를 찾다 그 주변에 가까운 지역인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동 국제의료 복합지구는 실제적으로는 송파와 강남구가 같이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송파의 이제 잠실운동장부터 해서 그 중심 있는 탄천, 건너편 쪽에 있는 한강 정비건역까지 한강 정비건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한강 주변이 개발되는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 또 현재 현대자동차가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피스 판매시설부터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현재 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 전국의 통합환승센터가 8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 하나입니다. 통합환승센터가 그 규모가 가장 크죠. 강남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KTX, SRT, GTX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지천까지죠.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용적률이 높아진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세 차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이고요. 2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 임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임대금은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1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최대로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고요. 직장이 밀집된 거는 뭐 당연히 알 테고요. 더욱더 많이 수요가 몰릴 겁니다.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노후 생활 보장되고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일거양득의 초육세권 오피스텔 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는데요.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 또 상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항상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예, 강남구에는 논현동, 그다음에 서초구에는 서초동 준비했습니다. 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에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지역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논현동 하면은 바로 요 삼성동 있죠. 삼성동의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 논현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뭐 압구정동 일부 지역 여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곳은 투자하기가 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로 옆에 지금 요 논현동, 신논현역하고 언주역 사이에 있고 초초 역세권입니다. 한 2분 거리 우리가 쪼르륵 가면 한 2분 거리 정도 위치해 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강남구에 뭐 투룸 정도 하면은 6억 넘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오늘은 6억 안쪽으로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널찍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15평, 16평. 좀 널찍하게 되어 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업무단지. 앞으로 이 삼성동 지금도 강남은 좀 주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더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강남 업무지구나 뭐 성형 그 신사동 쪽이죠. 이런 업무지구 또 테헤란로 쪽 굉장히 일자리가 약 서울의 뭐 이 강남구 서초구 이쪽으로 서울 전체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강남구 쪽, 강남구나 서초구 쪽은 주택이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금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꿋꿋이 지켜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 지금 위치한 곳이 언주역하고 신논현역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쪽은 앞으로 미래에 또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지역의 어떤 그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예,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쪽이 좀 오래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반지하도 있고 요즘 막 그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면서 미래 또 가치도 또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입니다. 생겨날 일자리가 뭐 조금 생겨나는 게 아니고 몇만이 생겨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뭐 몇만도 아니고 뭐 거의 100만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강남구에서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단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수소 역세권 개발 이쪽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개발 하고 있고 화물 터미널 물류단지 이쪽도 꾸준히 지금 용적률 때문에 조금 서울시하고 조금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이제 생길 것이고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양재동에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롯데칠성 개발,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환승 복합센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보시면은 우리가 삼성동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이쪽이 중심이죠. 예, 여기에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쭉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종합운동 옆쪽 잠실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발 호재가 굉장히 큰 것을 품고 있다. 강남구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으로 이루어지기로 했는데 지금 확실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 뭐
100층으로 2동을 하느냐, 50층으로 3동을 하느냐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지금 높은 한 건물이지만 가장 높죠. 우리나라의 최고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또 연면적이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요 한 건물에서 약 3만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통합사옥,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뭐 이런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상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저성장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와서 뭐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많이 또 배우러 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강남구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게 발전상이 꾸준히 전 세계에 세계에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세계 도시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길거든요. 삼성역 2호선이죠. 봉은사역 9호선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 지하 6층까지 GTX A노선, C노선 이쪽으로 GTX 하나만 들어와도 굉장한데 A노선, C노선, GTX의 더블 역세권에다가 또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죠. 게다가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여기서 또 동탄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 통합 역사가 건립이 되고 버스 환승센터 굉장히 이쪽으로 많은 교통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약 뭐 70만에서 뭐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생길 것이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다 통하고 있죠. 예.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가 다 통하는데 지금 현재 연면적도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에 달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게다가 이제 요 위에 광장도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볼거리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굉장히 이쪽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양재 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GTX C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고 또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통합적으로 일자리와 뭐 주거라든가 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활에 편리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되면서 도로도 이제 또 개선이 됐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빠르게 교통도 빠르게 이용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림막이 철거되면서 깨끗한 아름다운 강남으로 고속도로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GTX 삼성역에 A노선, C노선 들어오고 수서에 A노선, 양재에 C노선 그래서 이쪽으로 GTX 우리가 항상 GTX 노선이 인기가 있는 거는 접근성이죠. 강남 접근성이 10분에서 30분 안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 지금 강남은 바둑판처럼 거미줄 교통망으로 전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과천선 더 편리하고 북부 KTX 연장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진다. 다 좋습니다.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학군이죠. 또 최고의 학군들이 몰려 있는 곳이 강남권이죠. 서초구나 뭐 또 이쪽 강남구나 있는데 다 좋은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5억대지만 굉장히 투룸에다가 15에서 16평 굉장히 조금 넓은 1, 2인 가구가 살기에 조금 넉넉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이쪽 지역은 뭐 전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주택이 좀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고 월세 또 이쪽에 잘 나옵니다. 요새 월세가 좀 높죠. 예, 금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요새 반전세도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반전세로 하시면 소득이 조금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160에서 180 연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실투자금 우리가 대출을 활용하시면 약 3억에서 3억 천 정도면 똘똘한 투룸, 강남의 투룸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과 또 쓰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부터 10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지금 서초고라든지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쓰리룸도 4인 가족이 살 수 있고 투룸, 1, 2인 가족이나 4인. 오늘은 투룸과 쓰리룸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학교,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강남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또 더 없는 또 기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 아파트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쪽 지역은 뭐 교육대라든가 예술대학 이렇게 초중고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에 지금 반포 쪽으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뭐 50억 가까이, 84제곱미터가 50억 가까이 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남권은 조금 뭐라 그럴까, 옛날처럼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빨리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없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뭐 거의 대출을 안 받은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이제 또 그런 앞으로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썰의마을 카페골목, 방배 사이길, 방배동, 또 카페골목, 1, 2인 가구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곳도 갖춰져 있고요. 고속터미널, 우리가 빠르게 지방 이동하시는 분들도 좋고,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 게다가 자연 또 한강, 또 이런 공원, 한강공원도 있고 서리풀 터널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공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양재 예술전당 뒤에도 공원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그만큼 초록초록 강과 뭐 그런 산과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만큼 생활권이 우리가 강남의 생활을 좋아하는 거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누구나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뭐 유명한 곳이라면 바로 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세계의 유명한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에 안 가도 되는 그만큼 발전상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예술의 전당이 또 가까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도 덤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고등법원이 이쪽에 서초구에는 딱 일자리 중에서 가장 핵심 일자리로 중심을 잡고 있죠. 예, 게다가 뭐 일자리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데 강남권의 일자리가 1위입니다. 가장 일자리가 많죠. 그다음에 이쪽에 종로, 시청권의 2위,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3위. 그렇지만 이런 일자리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삼성동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잠실 마스터플랜이나 영동도로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주거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방포주공 1단지 재건축 있죠. 예, 이만큼 뭐 한 6천 세대, 뭐 7천 세대 가까이 지금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그 주택 가격은 아마 알아보시면
뭐 얼른 요즘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50억을 넘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가 굉장하죠.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 주변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방배동이나 이쪽 지역 서초구 쪽 이 방배동 지역은 재건축 구역으로 15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미래에 재건축을 기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 반으로 빠르게 재건축을 이루어지게 서울시에서 하겠다 해서 그만큼 또 앞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택들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서리풀 터널 서초구에서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죠. 이쪽에 이제 4차 산업,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과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이쪽에 예술회관 같은 것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서초구가 아름답게 게다가 이제 한강 아트밸리 조성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게끔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양재에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죠. 예, 화물터미널 자리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물건 주문하면 택배라고 그러죠. 그 주문하면 보통 1, 2 빠르면 그 다음 날이지만 2, 3일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2시간 전에 주문만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예, 그만큼 더 살기 좋은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삼성타운 바로 옆에 강남에 또 랜드마크로 크게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주변도 종사양돼서 역시 여기에 파생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양재는 AI 연구단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예. 게다가 이제 여기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2023년까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재동에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판교에 이어서 또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왜 판교만 아니고 왜 강남 쪽으로 자꾸 일자리가 AI도 들어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이 강남이 좋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5개 동으로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환승센터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일자리도 역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만큼 개발이 이루어지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 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완행급행으로 교통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초록초록하게 강남이 아름다운 고속도로로 변한다. 게다가 GTX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삼성동의 A노선, C노선, 수서의 A노선, 양재의 C노선. 모든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래서 강남이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혜택 보고 다 좋은데 딱 매매가죠. 요 5억대는 투룸이고요. 10억대는 3룸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전세를 활용해서 우선 사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를 활용하시면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3룸도 23평 이 정도로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고요. 여기는 1, 2인 가족 이렇게 사시면 되겠고 월세는 이제 반전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월세를 원하신다 그러면 13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월세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똘똘하고 미래 가치 있는 요 강남 쪽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학교 또 우수한 직주 근접성 서초구 서초동이 다양한 연령대를 만족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잘 살펴봤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